안녕하세요, 젤란입니다. 오늘부터 인물지를 총 12편으로 나누어 사람 공부를 함께 하려고 합니다. 한나라 때 유소가 저술한 인물지는 사람을 연구한 비서입니다. 인물지는 반드시 읽어야 할 책입니다. 기회와 성공, 실패, 그리고 명예나 돈까지도 모두 사람 속에서 나옵니다. 사람을 모르고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은 마치 물을 모르고 수영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공부는 크게 4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학교 공부. 둘째, 돈 공부. 셋째, 사람 공부. 넷째, 세상 이치 공부입니다. 이 4가지 공부는 완전 차원이 다른 공부죠. 명문대에 나와 부자가 되고 시장이 되고 대통령이 되어도 인생 성공의 보장은 없습니다. 사람 공부, 세상 이치 공부는 차원이 다른 공부이기 때문입니다. 물체는 형이 있고 형은 정신이 있고 정신을 알 수 있으면 사람을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런 이치를 알고 사람을 잘 관찰하면 한결 사람을 보는 안목을 키울 수 있습니다. 인물지에서 알려주는 사람 알아보는 방법 지금부터 알아봅니다. 1. 观神识人. 사람의 정신을 관찰하고 그 사람을 식별합니다. 한 사람의 정신을 관찰하면 충성스러운 사람인지 간사한 사람인지를 알 수 있고 현명한지도 알 수 있습니다. 정신이 바르면 사람이 바르고 정신이 삐뚤면 삐뚤은 사람입니다. 그럼 그 사람의 정신은 무엇을 보고 알 수 있을까요? 정신은 사람의 마음이 얼굴에 투영되는데 특히 두 눈에 나타납니다. 사람을 보는데 사람의 눈을 보지 않고 눈을 피하거나 눈을 아래로 내려가는 것을 예의라고 여기는 것은 아주 잘못된 인식입니다. 태평천국의 난을 평정한 중국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一身精神举乎两目. 일신의 정신은 두 눈에 담겨 있다. 사람을 보는데 첫째 눈을 봐야 합니다. 눈에는 많은 정보가 있기 때문입니다. 맑고 바른 사람의 눈은 눈동자를 굴리지 않고 안정되어 있습니다. 사람을 정면으로 볼 수 있다면 마음이 안정되어 있고 자신감이 있는 사람입니다. 자신감이 있다는 것은 세상 경험이 많고 사람을 알고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겉모습이 허술하더라도 그런 사람이 고수일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때가 묻지 않고 순수하면 눈이 투명합니다. 어린아이들의 눈이 그렇습니다. 똑똑하고 총기가 있는 사람의 눈은 정기가 드러납니다. 숨기거나 사기꾼, 거짓말하는 사람의 눈은 잔머리를 부지런히 굴리며 눈이 쉴 새 없이 돌아가는 특징이 있습니다. 눈동자를 자주 굴리거나 눈을 피하면 숨기는 게 있거나 마음이 불편한 사람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의 눈은 끔뻑거리만 하고 혼이 빠져 있어 멍해 보이는 특징이 있습니다. 뇌 활동이 없으면 눈동자의 움직임이 적고 초점을 잃은 멍한 모습입니다. 기가 약하고 불안한 사람의 눈은 흔들리고 상대를 응시하지 못합니다. 엄흉한 사람의 눈은 흐리고 탁하며 마음을 읽을 수 없습니다. 흐린 눈으로 상대를 어떻게 해야 할지 계산하고 수를 노리기 때문입니다. 간사한 사람의 눈은 사기꾼의 눈처럼 역시 이리저리 잘 굴리지만 차이점은 상대의 비위에 맞추려 좀 더 부드럽습니다. 용맹한 사람의 눈은 강렬합니다. 삼국지의 장비 같은 사람의 눈에는 불꽃이 떨어질 듯 이글거리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화가 난 사람의 눈은 돌아갑니다. 화가 나면 보이는 게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렇게 눈을 잘 관찰하면 첫눈에도 어느 정도 사람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2. 观睛识人. 사람의 정기를 관찰하여 사람을 식별합니다. 사람의 정기를 관찰하면 지혜와 우둔을 알 수 있습니다. 총명하고 민첩한 사람은 정기가 명쾌하고 말과 행동이 빠르고 이해력과 눈치가 빠르며 센스가 있습니다. 조조 같은 인물이나 그리고
박정희 전 대통령도 이런 인물에 해당됩니다. 우둔하고 경솔한 사람은 심오하지 않고 우매합니다. 사람의 정기는 기색, 말, 태도, 걸음걸이, 행동에서 드러납니다. 우둔하고 경솔한 사람은 말귀를 못 알아듣고 생각 전에 말과 행동이 먼저 나갑니다. 삼국지의 여포, 노시인 선생의 아큐정전에 나오는 주인공 아큐 같은 사람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3. 권진시른, 근육을 보고 사람을 식별합니다. 사람의 근육을 보면 그의 담력을 알 수 있습니다. 근육이 있는 사람은 용맹하고 근육이 느슨한 사람은 나약하고 힘이 부족합니다. 예외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서생 스타의 사람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4. 권구시른, 골격을 관찰하면 사람의 강약을 식별할 수 있습니다. 이身骨相, 쥐후 면무, 일신의 골격은 얼굴에 담겨 있다고 했습니다. 근육과 골격은 항상 사람의 힘, 담력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근육과 골격이 좋고 힘과 담력이 좋은 사람은 장수의 상입니다. 장비 같은 사람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5. 권치시른, 기운을 보고 사람을 식별할 수 있습니다. 기운을 보면 뜨고 가라앉은 점을 알 수 있고 조용한지 활달한지 알 수 있습니다. 좋은 기운은 큰 그릇이 되는 필수 자질입니다. 기운이 강하고 안정된 사람이 있고 기운이 강하지만 불안정한 사람이 있습니다. 전자는 마음의 원리를 알고 있고 마음을 다스린 고수이고 후자는 그런 공부가 안 된 하수입니다. 감정을 다스릴 줄 알고 위험에 직면해도 침착한 사람은 큰 일을 맡을 만한 큰 그릇입니다. 목계론에서도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닭싸움에서 기세를 보면 승패를 점칠 수 있습니다. 하수는 기가 왕성하다 못해 주체를 못하여 무작정 싸우려고만 달려듭니다. 중수는 상대가 싸움을 걸어오면 맞서 싸웁니다. 고수는 기가 강해서 안정되고 두려움이 없어 미동도 하지 않아 마치 나무로 깎아 만든 닭 같은데 상대 닭이 그 기운에 놀라서 도망간다는 것입니다. 사람도 똑같습니다. 하수일수록 다투려 하고 이기려 안달합니다. 우통을 벗고 그친 말을 하고 힘을 과시하지만 광기에 불과합니다. 고수는 기가 안정되어 침착하고 쉽게 자신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경박하고 불안한 기운의 사람은 대체적으로 흔들리고 대충 하려거나 어려우면 물러서고 끝내 그만두게 됩니다. 사람을 식별하는 즉 사람을 보는 데 있어서는 두 눈 못지않게 그 사람에서 풍기는 기운을 잘 살펴야 합니다. 우리 이혼했어요라는 프로그램에 출연했던 세 커플이 있습니다. 세 커플의 기운을 보면 잘 맞을지 여부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습니다. 흔히 남녀의 만남에서 가슴이 뛰는 것을 사랑이라고 믿고 결혼하지만 막상 결혼하고 나면 사랑이 식었다며 헤어지는 사례를 많이 볼 수 있죠. 실은 처음엔 외적 매력에 끌린 감정이었던 것이죠. 상대방의 성격, 기질, 기운, 성향, 가치관은 놓쳤던 것입니다. 일라이 지연수 커플에서 일라이는 순수하고 여리고 기질이 약해 억압된 감정을 느낄 수 있습니다. 사랑이 식었다기보다는 그때그때 감정에 충실하는 타입입니다. 반면에 지연수 씨는 11년 연하 일라이에게 나이 많은 남편처럼 따뜻하고 자상하고 시종일관 아내만 바라보고 사랑해주기만 바라는 타입입니다. 서로 상반된 기질, 성향이어서 만족시키기 어렵죠. 세 커플 중에 가장 상반된 성격과 기질을 가진 커플은 조성민, 장가현 커플입니다. 장가현은 현실적이고 차갑고 냉정합니다. 강한 성격 기질을 가진 그녀는 흥분을 잘하고 감정 기복이 심하죠. 반면에 조성민은 순수하고 여리고 약한 기질에 따뜻하고 느긋하며 낭만적입니다. 부인은 생활에 필요한 돈이 필요되는데 남편은 노래를 불러주며 사랑을 표현합니다. 부인의 입장에서는 남편이 나약하고 책임감이 없으며 현실을 회피하는 남자로 보일 수 있고 반면에 남편은 부인의 성격 기질이 세고 몰아붙이고 쏟아내는 감정과 압박감을 감당하기 어렵다고 느끼게 되죠. 어느 누구의 잘못이 아닌 너무 맞지 않은 성격 기질, 기운 그 원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람을 보는 데 있어서 그리고 결혼 또는 사업할 때에도 가장 우선시할 것은 성격, 기질, 기운이 어떠한지를 따져봐야 합니다. 6. 观色识人 기색을 보고 사람을 식별합니다. 기색은 정서의 다른 표현입니다. 인자하고 후덕한 사람은 온화한 기색이 있고 용감하고 완강한 사람은 흥분한 기색이 있고 지혜롭고 해박한 사람은 명랑하고 도량이 큰 기색이 드러납니다. 기침과 사랑은 감출 수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사랑, 미움, 시기, 질투, 공포, 불안 등 감정 그리고 희노애락은 기색으로 드러납니다. 기색을 잘 살피면 그 사람의 마음을 읽을 수 있습니다. 뛰어난 MC, 비서, 명탐정이나 수사관은 기색을 살피는데 남다른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연예인 중에 유재석이 대표적입니다. 7. 观一识人 풍채 거동을 보고 사람을 식별합니다. 사람의 풍채 거동을 보면 그 사람이 자질이 좋은지 나쁜지 알 수 있고 수양이 얼마나 잘 되어 있는지도 살필 수 있습니다. 풍채 거동이 단정하고 대범하면 수양이 잘 되어 있는 것이고 자질도 높습니다. 거동이 간사하면 수양이 잘 되어 있을 리 없습니다. 端庄厚重是贵相 단정하고 듬직하면 귀상이라고 합니다. 관우, 제갈량 같은 사람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조순 전 서울시장 같은 인물이 귀상입니다. 8. 观容识人 용모를 보고 사람을 식별합니다. 사람의 용모를 보면 바른 사람인지 삐뚤은 사람인지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생김새, 즉 외모로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풍모를 말하는 것입니다. 풍모는 얼굴, 자세, 복장, 태도, 정신 등을 종합적으로 보는 것입니다. 정신은 풍모에서 드러납니다. 꾸민 것은 티가 나죠. 천박한 사람이 단정한 모습으로 꾸민다고 흉내낸다고 근사한 풍모가 나오지 않습니다. 정신세계와 마음은 밖으로 투영되기 때문에 그 사람의 풍모를 보고 마음을 읽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신과 마음이 바르지 않으면 풀어졌거나 오만방자합니다. 물론 마음을 숨기고 조심하고 군자인 척 위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정신이 바르면 몸가짐이 바르고 몸가짐이 가지런한 사람에게는 위험도 있습니다. 침착한 사람은 조심하고 절도가 있으며 사리사욕에 눈이 어두워지지 않습니다. 9. 观言识人 말을 관찰하고 사람을 식별합니다. 缓急之状在于言 느린지 급한지 그의 말을 들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言为心声 말은 마음의 소리입니다.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그의 성정이 유순한지 알 수 있고 유순하면 온화하고 자상하며 말이 안정되어 있고 부드럽습니다. 성정이 느긋하면 말이 느립니다. 노태우 전 대통령의 말을 들어보면 유순하고 느긋한 성격 기질을 알 수 있습니다. 성정이 급하면 흥분한 듯 말의 속도가 빠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말에서 급한 성정을 알 수 있고 의식도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김어준, 강용석, 진중권 씨의 말은 칼이자 무기입니다. 그들의 말은 예리한 창처럼 찌르는 스타일이어서 구설도 다릅니다. 이렇게 한눈에 사람을 식별하는 기술 9가지를 얘기해 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나는 어떤 유형의 사람인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 또 만나요.